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우리 9월달 평가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 수능 D100 뭐 크게 일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단 중요한 날이라고 일단 생각들 하시니까 관련해서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자, 이제 뭐 편하게 일단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업처럼 부담스럽게 일단 뭐 들을 게 아니니까 자, 그냥 라디오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일단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파트 1 첫 번째로는 이제 9월달 평가 시험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과거는 항상 미화되니까 분명히 6월달 시험 기억 하나도 나지 않겠지. 자, 확인 한번 해보자. 뭐 굵직한 시험 딱 3개가 있잖아. 자, 6월달 평가 시험 이미 일단 치러지고 성적표까지 일단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9월달 시험이 자, 올해는 이례적으로 8월 31일에 치러지죠. 뭐 그래도 일단 9평이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수능 시험이 있는데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 객관적인 뭐 지표로 보거나 난이도로 보더라도 자, 난이도 일단 봅시다. 자, 6월 달은 어려웠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분들도 어쩔 수 없거든. 이유는 선택 과목 체제다 보니까 이 간들의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표준 점수의 유불리 등등 다 따지려고 하다 보면 이건 출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 두 가지 일단 나눕시다. 공통시험지가 있고 선택시험지가 있어요. 공통시험지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갈 수밖에 없어. 자, 이유는 공통지에 치는 친구들 중에서 확률 통계 선택한 친구들이 절반 이상 정도가 되지만, 그렇다고 확률 통계만 챙길 수 없고 자, 미적 친구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가형 이제 뭐 느낌 나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난이도를 낮추다 보면 제가 선택해서 난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공통은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난이도를 조금 높이지 않았나. 자, 그리고 이번 6월달 시험에 치러졌던 이 난이도 관련해서는 분명 의견이 분분할 거거든. 근데 저도 이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답을 내는 건 쉬워요. 탁탁탁 이때다 저때다 뭐 특수할 때다 답을 내는 건 쉬운데, 저도 이제 해설 강의 했던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게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고 시험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딱딱 떠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지 않을까인데 얘는 왜 안 될까 이런 걸 따지는 그 과정 자체가 어렵다 보니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지. 특히나 22번 같은 경우는 예전 이제 출제가 되었던 가형의 30번 스멜도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이것저것 조잡이라고 또 얘기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일단 계산시키면서 뭔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핵심보다는 그 중간 과정을 더 따지게 하니까 이 수학2의 한계 정도를 일단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선택 과목인데 자, 3가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확통이 있어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 확통은 난이도를 자, 올릴 수밖에 없었어.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시험지 중에서는 꽤나 많이 어려웠거든요. 이유는 확률 통계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히 공통과 선택을 다 맞춘 친구도 있을 건데, 그들에게 이제 다 맞았을 때 100점은 이게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만만치가 않거든. 왜? 공통을 다 맞아야 되는 관문이 있으니까. 표준수 유불리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난이도는 점점점 올라갈 것으로는 생각이 되죠. 자, 이제 작년엔 좀 이례적이었어. 작년 6월달에 확통이 개 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 또 공부 안 하고 9월달 뭐 해볼 만에 수능 가서 개 어려웠잖아. 자, 확률 통계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공통은 무조건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하랑 자, 미적분이 있는데 이건 난이도를 함부로 막 올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통이 어려운데 미적이 일단 개 어려운데 다 맞으면 분명히 다른 과목보다 뭐가 생길까? 얘는 표준 유불리상으로 확 뛸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적당히 일단 조절하지만 난이도는 뭐 제가 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겠지. 자, 근데 그 자료 나온 거를 제가 역으로 일단 추론해서 일단 봤을 때 올해는 분명히 이랬을 거야. 6월달 시험에서는 이 공통만 봤을 때 공통은 확률 통계 선택한 친구들의 공통 평균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야. 자, 그래서 이분들은 표준 점수는 표준 편차는 어차피 건드릴 수가 없거든. 어제 데이터가 일단 생기고 야, 표준 편차 이 과정 알죠? 평균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그 이들의 관심은 평균밖에 없어요. 평균을 어떻게 잘 밸런스 있게 조절할 것인가. 그리고 기하가 일단 중간적으로 했을 거고 미적이 평균이 생각보다 높았을 건데, 이 공통시험지가 76점이고 선택이 24점이잖아. 확률 통계는 그냥 가만 봐도 평균이 24점이 안 되는 것 같아. 1번부터 8번까지만 깔끔하게 다 풀고 나머지 다 틀렸다고 일단 보는 게 확률 통계 평균이 되고, 미적은 일단 40점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 30점 후반 정도가 일단 되는 데이터 분포가 일단 보여요. 자, 그러다 보니 기하 친구들이 예전보다 공부를 잘 못하죠.
자, 물론 이제 재수 뭐 삼수에서 일단 예전 기하 벡터를 안 했던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작년에 기하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뭔가 또 이제 탈출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또 이례적으로 기하 선택했을 때 6월달에 다 맞은 친구가 표준 점수가 가장 높긴 하지. 근데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야. 어째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 확통을 할 건지 기하 또는 미적을 할 건지에서 가장 베스트는 어차피 얘는 다 맞으면 된다. 근데 물론 이제 누구나 다 맞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일단 목표로 잡는 게 맞겠죠. 자, 이게 좀 길어졌으나 좀 핵심만 좀 전달 드릴게요. 자, 6월달 시험이 꽤나 어려웠어요. 객관적으로 어려웠어.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차피 관심사가 오로지 평균이야. 그러다 보면 자, 이제 6월달보다는 다소 난이도를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거든. 9월달 시험을 조금 잘 봤어. 근데 이제 어차피 일단 시험을 잘 봤다 원점수에 일단은 매몰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일단 생각하지 않을 거고, 수학을 또 노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고 일단 뭐 주요 과목 중에 수학을 놓지는 않겠지. 그러다 보면 수능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최악을 대비하셔야 되고, 나는 이제 올해 1억이로 마음먹거든. 6월이 이렇게까지 어려웠으니까 자, 전반적으로 수능까지는 6월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일단 써놨어요. 6월이 다소 어려웠으나 9월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수능은 모른다. 하지만 자기는 최악의 경우를 항상 대비하자. 이게 시험 대비하는 기본적인 태도지. 자, 근데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과목이 일단 메커니즘이 비슷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일단 생각 가지고 가는 게 맞겠지. 근데 가끔 이제 고3들 이제 되게 이상한 착각하거든. 뭔가 시험이 조금 쉬워지면 이거 수능과는 어려워져야 하는데 이상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수능에서 개 어려우면 못됐다라고 일단 바로 생각하지.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상관없이 난이도 항상 이제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면서 최악을 대비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일단 봅시다. 이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두 번째로 일단 비슷한 얘기야. 6월달 시험과 9월달 시험과 수능 시험은 자, 이제는 거의 확연하게 독립시행이야. 자, 이분들도 이 세 과목의 데이터 컨트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평균, 오로지 공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고, 그리고 공통을 어렵게 일단 내놓고 선택 과목에서 밸런스를 맞추겠죠. 공통을 잘 보는 게 시험의 키가 되실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죠. 기하할까 미적할까 이거는 뭐 지금 와서 선택하고 있으면 내년 시험 문제는 얘기니까 네가 잘하는 거에서 제일 잘 맞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자, 아주 기본적인 일단 얘기니까 자, 핵심 일단 다시 일단 보자. 6월달 시험과 9월달 시험은 기조가 다를 수 있어요. 6월달 시험에 잘 맞는 스타일 친구가 있었고 9월달 시험에 잘 맞는 스타일 친구가 있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수능 시험은 최악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항상 부단히 일단 노력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지. 어쨌거나 열심히 하자는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일단 봅시다. 자, 이것도 일단 제가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인데, 이제 주제를 일단 보자.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은 당연히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그 예전에는 평가원 시험도 뭔가 트렌드가 있었고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달 시험에 나왔던 주제가 비슷하게 9월달에 변형돼서 나오고 완결판으로 수능에 일단 나온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좀 달라. 근데 이것도 일단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 이유는 선택 과목 때문이야. 공통시험에 수학 1이 있고 수학 2가 있잖아. 잘 생각해봐. 수학 1과 수학 2는 지들이 내용이 깊어봤자 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깊어봤자 이런 느낌이거든. 그냥 이렇게 일단 있는 느낌이니까 여기서 파봤자니까 뭔가 트렌드화 시켜서 새로운 주제를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고, 자, 유령과 드릴 수업을 제가 말씀드렸어. 거진 나올 게 다 나왔어요. 나와봤자 앞으로는 복잡해지고 그냥 짜증만 날 뿐이지 거의 주제별로 일단 다 나온 상태니까, 자, 뭔가 시험장에서 특이하게 나온 그 문제에 대해서 경향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단적으로 이런 생각 해볼까? 우리 6월달 시험에 나왔던 15번은 수학 1이었고 수열 문제였고요. 그 다음 22번 문제는 수학 2였어요. 자, 이게 수능 시험에 거의 비슷한 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참신한 특정 주제, 자, 이제 문제들 만들다 보면 그래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도 좀 자유롭게 일단 생각할 거야. 오로지 평균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 문제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편할 거야. 예전에 분명 이랬을 거거든. 어떤 특정 주제를 탁 하고 내면 이게 일단 트렌드가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는 아무거나 낼 수 있어요. 왜? 아무거나 내면서 어차피 어디다 집중하셔야 되니까 평균에 집중을 하셔야 되니 아무거나 내는 트렌드가 되니까, 자, 어떤 특정한 주제나 특이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겠지. 그래서 문항에 대한 과도한 해석하지 말자는 거야. 이게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풀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지. 자, 하나의 이제 뭐 트렌드에 대해서 일단 보시면 안 되죠. 뭐 트렌드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미시적인 트렌드도 없고요, 거시적인 트렌드도 없어요. 그냥
그냥 종합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공통시험지가 어렵다가 트렌드가 되겠지. 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돼. 자, 그럼 내가 또 한심한 얘기 하나 할게요. 내가 이제 보다 보면 화가 나. 이제 화가 언제까지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자. 내가 이제 6월달 캐스트 찍으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 그 해설 강의하고 일단 총평하면서 이제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저는 이제 기출문제 아직 안 봤는데 기출문제 안 보면 되지 않나요? 바보 같은 질문. 이거 아주 등신 같은 질문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는 자 6월달 평가시험 끝나고요. 야 6평 정도 봤으면 어느 정도 일단 기출은 끝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출문제는 계속 얘기하면 늦어도 3월달, 4월달에는 몇 바퀴 정도 끝나 있어야 되고 그 요즘 시험 트렌드상 이 수학원과 수학2라는 좁은 부분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서 일단 발전시켜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어야 돼요. 이유는 이제 아무거나 어떻게든 낼 수 있는 게 평가원 집단이 되었고 너네가 얘기하는 그 평가원스럽다는 거 정말 듣고 싶지도 않거든요. 평가원스럽다는 걸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누굴까? 평가원이야. 그 평가원스럽단 말은 평가원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냥 평가원이 만들면 트렌드가 되고 평가원이 만들면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지 어떤 누구도 평가원스럽다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무리 집단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애들도 요즘에는 아 이건 뭐 평가원스럽지 않은 이런 얘기는 하지 않거든. 왜? 하도 당해봐서야. 6월달 9월달 수능시험 이렇게 당하다 보면 아 이게 일단 트렌드라는 게 없고 그냥 아무거나 낼 수도 있구나. 자 무조건 꼼꼼하게 다 대비하셔야 되니까 낯선 문제 푸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말 잘 들어야 돼. 기출문제 틀에서 벗어나자는 거는 이제 기출문제는 유사한 문제는 쉬운 문제 3점짜리나 4점 초반부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외에는 아예 새롭게 구성될 수밖에 없으니 자 새로운 문제 푸는 것에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당연히 널 챙겨야 될 거. 수능 특강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수능 완성 당연히 일단 보셔야 되고 딸려있는 모의고사 자 풀면서도 설마 씨 이런 게 나오겠어. 저도 일단 검토하다 보니까 설마 씨 이런 게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항상 이제 이런 마음이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다.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네가 일단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보면서 요즘 뭐 문제 걸은 친구들 많이 없는 것 같아. 이미 다 걸러졌으니까 대학에 걸러진다는 거 너무나 잘할 거니까 자 새로운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 부단히 일단 더 노력하는 자세가 돼야 되겠죠. 그럼 9월달 시험까지 거의 한 달이 안 남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일단 하자. 9월달 시험 일단 목표로 해서 그 전까지 내가 수능 시험을 생각하고 거의 질주를 하세요. 그리고 9월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일단 반성하는 게 맞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세 번째 일단 볼게요. 자, 뭐 이제 시험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2년에 일단 무슨 일이 있었나를 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저도 일단 이제 커리큘럼 막바지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지금 이제 킬링 캠프 이제 뭐 시즌 2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 일단 지어야 되고 이제 9월달 시험 나오는 거 보고 일단 최종 수정하고 일단 해야 되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할 때 집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나야 뭐 일과가 이제 일하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뭐 일하는 거에 촬영이 있죠. 자 등등 이렇게 일단 있고 저도 1년의 계획을 쭉 세우고 그리고 달별로 계획이고 주간별로 계획이 쭉 있고 이제 매일매일 일단 계획이 있는데 일단 얘를 지키려고 계속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생각하는 최악 중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어떤 걸 시작을 했다가 정말 이제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중간에 다쳤어. 그럼 뭐 이제 약간 좀 일정에 어긋날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일단 하나의 변수니까 내가 차단하는 게 맞거든. 그럼 너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계속 집착하고 집요하게 내가 이걸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지 계속 하다가 일단은 계획만 다시 세우고 자꾸 계획충과 상담충이 되면 안 되겠죠. 계획충은 계획만 계속 세워. 그 플래너 쓰다가 뭔가 플래너가 어긋나면 기분이 나빠. 그럼 또 다시 써. 그럼 플래너가 아니야. 플래너는 너만 보면 되지 남을 보여주는 것은 우매하고 등신 같은 짓이죠. 그냥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야 돼. 네가 할 거를 생각하고 그다음 한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애들이 일단 보통 이제 요즘엔 좀 지키지 못하더라고. 근데 이게 또 현대사회랑 좀 관련이 있거든. 그럼 이제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뭐 이제 친구들 이제 일하는 친구들 뽑거나 뭐 이제 저 주변에도 일단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뭐 직원들 일단 고용하고 그러다 보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를 안 했대요. 뭐 특히나 이제 IT 쪽도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 이제 일하는 게 거의 일단 매일 하고 뭐 거의 시간을 계속 쏟으면서 일을 하잖아. 뭐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 그래도 일단 노동도 계속 해야 되니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잘 터치를 안 했대. 뭐 네가 아침에 오건 저녁에 오건 일단 일만 끝나면 되니까. 근데 너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 때문에 고용을 하다 보면 일하는 방식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집착하는 게 좀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더 똑똑해졌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엑시큐션을 못하면 일단 일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일단 공부하는 그 과정 역시 우리가 나중에 결국에는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되잖아. 뭐 촬영한 친구도 있을 거고 일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뭔가 일단 개발하는 친구도 뭔가 일단 만드는 친구도 있는데 결국 결론이 안 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집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그 집착이 병이 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집착은 건강한 거니까 그 요즘 애들 보면 너무 집착을 해. 집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말도 중요하지. 할 것에 대한 계획을 장황하게 세워놓고 안 되는 거에서 패배하시면 안 되고 자, 네가 한 것을 기록하고 복귀하면서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반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지. 자, 이건 뭐 당연한 일단 태도야. 좀 아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좀 이제 주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지금 2022년이거든요. 난 학년도랑 계속 일단 연도가 헷갈려가지고 내 나이도 헷갈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8월이야.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쭉 왔어요. 뭐 정확하게는 7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200일이 조금 넘게 일단 지났다고 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게 많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인이 일단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 일단 당연히 일단 붕괴되면서 그리고 나서 금리까지 오르지.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 없지만 자, 전쟁도 나고 그러면서 일단은 원자재에 문제가 생기고 세계 자체가 혼란스러워. 거의 이제 IMF급으로 일단 이제 혼란이 일단 더 가중화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거든. 어떻게 일단 시대가 바뀌었나를 저도 뭐 이제 교육계에 있으니까 교육계 뭐 플랫폼들과 막 여러 가지 일단 뭐 다른 이제 영상 플랫폼들 쭉 보고 이제 전체 이제 사회를 봤을 때 뭔가 거대 조직이 일단 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그냥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고등학생들 대학을 가는 대학 입시라고 일단 하자. 입시 관련된 강의를 제공하는 가장 주된 플랫폼은 예전에는 춘추전국 시대에서 되게 많았잖아. 그 뭐 되게 많았다는 게 뭐 제가 데뷔했을 때 2015년이니까 이때만 해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 다들 알겠지. 이제 언급은 하진 않을게. 그러다가 2018년쯤 되면서 뭔가 일단 정리가 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현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정말 가속화된 게 2017년. 그때 코인 생기면서도 굉장히 일단 혼란스러웠거든. 이런 시대가 없어서 이상했어. 뭔가 그러니까 나 맞춰도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 친구들 마찬가지야. 나는 분명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아. 물론 이제 그 주된 원인은 코인이었겠지. 그러면서 뭔가 세상이 좀 이상해지면서 애들도 아,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탕으로 일단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한탕으로 벌었다가 한탕으로 일단 나간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최근 붕괴되면서 그거는 그냥 운으로 일단 가는 거지. 본인 직업을 잊고 그 다음에 일단 운을 생각하는 거지. 그거 이제 자꾸 올인하시면 망한다는 거지. 그냥 어쨌거나 여기서 혼란스러워졌어. 그러다가 이쯤 되면서 일단 두세 개 정도 일단 정리가 됐죠. 그리고 어차피 시대가 점점 지나다 보면 자, 얘는 세 개는 일단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는 존재할 수 없고 무조건 두 개만 남거든. 지금 2022년이야. 2021년, 2022년 되면서 자, 얘는 딱 두 개만 남았어. 자, 그러다 보니 뭔가 이 플랫폼들 자체 힘이 일단 세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속해 있는 학생들과 강사들은 당연히 의리될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럼 뭐 여러 가지 일단 혼란스러움이 있지. 그럼 결국 뭐냐? 그 거대한 조직과 생태계 안에서 일단은 살아나는 방법은 1인자가 되셔야 되고요. 더 올리 원이 되셔야 되고요. 너 혼자 올리 원이라고 울부시면 안 되고 누가 봐도 자타공인한 1번 일단 되셔야지만이 아,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빛이 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이런 상태야. 생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데 그 중에 나는 일부분. 자, 이런 느낌으로 일단 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나기 위해서는 자, 그럼 노동과 노력밖에 없어요. 그럼 점점 자기의 영역을 인정해 나가셔야 되고 키워 나가셔야 되고 자기 스스로 내가 더 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봐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 더 원이다라고 일단 얘기할 필요가 일단 있게 네 스스로 일단 연말을 시켜야지. 자꾸 뭐 이제 뭐 안 되는 것 가지고 뭐 되게 일단 만들자고 그냥 이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겠어? 안 되지, 그치? 요행을 바라지 말자는 거야.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빛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다는 거지. 뭐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아주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조차도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고 30대일 때 다가오니까
약간 좀 환멸 비슷한 걸 좀 느끼더라고. 고등학생 내내 대학생 내내 그렇게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왔는데 뭔가 이제 한탕으로 탁 번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좀 자괴감을 느낀대.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거든. 그래도 노력의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올 거니, 그리고 어차피 사회가 일단 이렇게 단순하면서 복잡하다는 게 맞을까? 이렇게 되다 보면 분명히 자 네가 일단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 일단 갈고 닦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2022년 하반기는 그런 시대가 실제 왔죠. 자, 이거 일단 써놓은 거 일단 보자. 생태계 부품 또는 전시용 상품이 되기는 쉽지만 그 안에 들어가긴 쉽죠. 핵심 상품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핵심 상품이 되고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얼굴마다 또는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원래 사는 것이 항상 이렇거든요. 언젠간 나는 갑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나는 항상 을이면서 을갑일 수도 있고 갑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을병일 수도 있고 을병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항상 하는데 이게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 뭐 이제 뭐 메가스터디 내에서는 저는 그냥 을이죠. 그냥 소속된 강사니까. 그리고 이제 또다시 뭐 우리 직원들한테는 내가 갑일 수도 있고 왜냐 내가 고용주니까. 근데 또 이제 또 내가 일을 요청하는 일도 있으니까 나는 항상 그냥 중화된 상태로 그냥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 안에 나를 갈고 닦아야 되지 내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 뭐 이제 흔하게 이제 요즘에 변화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 메가패스가 2015년쯤에 일단 처음 딱 등장했죠. 그때도 우리가 비교로서 일단 생각했던 게 여러 선생님들랑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너네 올레 TV라는 거 제일 많이 보잖아. 거기에 보면 묶어서 월정액으로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일단 이거 월정액을 결제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귀찮아 취소 같은 거 안 하거든. 나도 TV를 거의 안 보는데 월정액을 그냥 8년 동안 낸 게 있더라고. 뭐 한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일단 낙전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런 상관없이 근데 내가 그때를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거야. 근데 올레 TV는 일단 올레 TV를 먼저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일단 가입하는 거니까 이건 서비스가 다르다. 메가패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메가패스에 출발하면 거의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고 부가적으로 결제하게 되는 건 교재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교재 싸움을 교재를 잘 만들면 되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 거대 생태가 구축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쉽거든요. 우리 예전에 제가 인강 데뷔하고 그럴 때는 학생들한테 선택당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다 들어있으니까 누구도 클릭해보고 이것도 다 클릭해보니까 그 안에서 들어있기는 쉬워. 그럼 이제 내가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거든. 어떻게 하다 보면 이 거대 조직과 생태계에 들어가기는 매우 쉬워지나 거기서 묻힐 수 있어요. 뭐 너네 흔하게 많이 보는 넷 뭐뭐 있잖아. 뭐 얘기해도 되나? 뭐 이것도 있고 그다음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았죠. 근데 뭐 요즘 분위기로서는 또 이게 항상 이것도 거대 주주 굴러가다 보니까 딱 두 개만 남잖아. 이거랑 뭐 무슨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데 결국에는 일단 가장 지배하는 거 한국에서는 얘네잖아. 그럼 여기 안에서 난 이런 생각하거든. 뭐 이제 뭐 잘 되겠죠. 계속 잘 될 거고 이분들이 계속 창작을 해야 되는데 그 창작을 하는 사람 그 안에 들어있는 을일 수도 있고 뭐 제작자가 갑일 수도 있고 뭔진 모르겠어. 근데 결국 이 안에서도 뭔가 일단 팍 하고 일단 뜨는 뭐 컨텐츠가 나왔다고 치면 그 다음에 또 잊혀져요.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 이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야.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서 거대 주식 안에 내가 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속해서 일단 가장 빛을 낼 것인지 누가 일단 얘기해도 내가 더 원이라고 외칠 필요 없이 누가 봐도 일단 내가 더 원이라고 인정해도 만들 것이니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거고 저도 일단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럼 결론은 뭐냐? 혼란스럽다는 거야. 그리고 시대는 점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 내년 2023년, 24년엔 더 피크를 찍을 거니까 너네 수능 시험에 자꾸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잘 생각해야 돼. 수능 시험을 잘 보고 대학을 잘 간다는 이 과정은 너네가 일단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가서도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좀 극단을 나뉘었거든요. 노력을 하는 친구가 있고 노력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 근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왠지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건 뻥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노력 안 하는 거지? 그럼 네가 해봐. 네가 해보면 만만치 않을 걸. 너네 이런 생각하잖아. 저 새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유튜브 하는데 뭐 이제 갑자기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저기 뭐 틱톡을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차피 네가 해보면 이제 쉽지 않다는 거니까 노력을 하면서도 이게 거대 플랫폼 안에 들어가다 보면 뭔가 내가 이 소속이 되기는 쉽지만 그 안에서 빛을 나기 쉽지 않으니 결론 한 가지죠. 더 부단히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게 약간 좀 씁쓸한 거지. 그러니까 이 거대 플랫폼과 이제 생태계는 약간 전체주의랑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뭔가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뭐 이제 너네가 일단 잘 알고 있는 걸로 뭐 이제 인강판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아니면 이제 뭐 교육시장 정도 얘기하면 과목이 되게 많잖아. 뭐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그다음 뭐
탐구가 있고 뭐 등등 이제 뭐 다른 과목 다 있다고 치면 이 안에서 이 몇 년간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 잘 생각해야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는 그 각 과목별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1번,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독보적인 1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학 말고는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야. 그럼 이제 네가 뭘 해야 될까? 정말 독보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이 플랫폼을 쥐고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네가 스스로 연마해야 되지 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좀 씁쓸하지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촬영하러 나오잖아. 여러 가지 고민했어요. 아니 이게 D100이고 9월달 평가원인데 사실 해줄 얘기는 똑같아. 내가 올해 얘기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는 6월달 그 평가원 시험 보고 나서 총평할 때 평가원 시험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했던 거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얘가 되지 않을까. 그럼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정말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그 거대 생태계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즐거울까? 더 고립되고 더 힘들어질걸? 정말 부단히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조같이 일단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같지. 또 백조를 못 그리죠. 난리를 치고 있잖아. 백조인지 오리인지 아무튼 이제 뭐 그렇게 일단 보시는 게 맞으니까, 자, 얘는 수능 잘 보시고 대학 잘 가시고 더 부단히 노력하시고, 네가 보이기에 제가 노력 안 하는 것 같지? 아닐 거야. 분명히 노력하고 있을 거니까, 자, 아무튼 너도 그걸 맞춰서 더 부단히 일단 열심히 사셔야 되겠죠. 자, 그냥 오는 거 없다는 거야. 자꾸 자괴감 느끼지 마. 제가 이제 20대 초반 중반 애들 그리고 후반 애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코인 때문에 너무 힘들대. 왜냐면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주변에 번 애들이 있어. 근데 최근에 이제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것 때문에 벌었던 거 다 잃은 사람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냥 요행을 바라지 말자. 저는 어차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 야, 나는 심지어 메가스터디 교육 주식 한 주도 없어. 단 한 번도 가진 적도 없어. 왜? 이유는 간단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주식시장이 지금 8시인가 9시 시작하는데 진짜 몰라. 안 해서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산더미고 나는 항상 그냥 기분이 좋지는 않지. 그냥 이제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계속 기계처럼 일해야지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만약에 아침 주식을 딱 봤는데 메가스터디 교육 갑자기 떨어졌어. 그럼 기분 개 나쁠 것 같거든? 그렇잖아. 그리고 또 원인을 나한테 찾을 거 아니야. 내가 속해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올랐어. 그럼 그냥 갑자기 또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기분이 안 좋고 반복하면요, 이거 나중 가서 일단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거고, 그냥 나는 모든 것은 노동에서 출발해서 노동에서 끝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또 이제 횡설수설했지만 핵심은 알겠죠? 빛나는 사람이 돼야 돼. 지금 시장이 계속 커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야. 너는 거대 조직에 속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니면 네가 거대 조직의 헤드가 되더라도 네가 갑인지 을인지 모를 수 있거든. 왜? 그 들어있는 조직원들이 또다시 일단 갑이 되는 순간에 분명히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영인 상태로 일단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자,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들어. 자, 그럼 이제 D100이 남았으니까 자, 관련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매년 뭐 수능 100일 남으면 여러 가지 일단 난리가 나지. 뭐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얘기를 하는데, 100일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고 3개월보다 더 길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야. 그러면 지금 8월 이제 8일인가 9일쯤이 D100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실제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뭐 이제 잡스러운 날들 빼고 90일 정도 있다고 치면요, 절대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핑계대지 말고, 자, 그냥 지금 단기적인 목표는 이렇게 일단 생각하자. 9월달 평가원 시험 있죠. 여기까지 약 30일 정도 남았어요. 이거를 그냥 질주하는 기간을 일단 보시고, 9월달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일단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이때 재정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리고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나중 가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 X랑 Y랑 Z. 근데 뭐 X랑 Y랑 Z 다 하지도 않아요. X, Y, Z 중에 적어도 하나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면 1등급 가능한 거예요. 이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역량으로서는 X만 하면 당연히 1등급이 될 것 같은데 너는 Y, Z, W 다 해도 일단 오메가, 알파, 베타 다 해도 되지 않네? 그럼 사람의 일단 역량이고, 같은 교재를 보고 같은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받아들일 능력 차도 있고요. 얼마나 내가 깊게 받아들이냐, 얼마나 내가 체화를 시켰냐, 그런 여러 가지 일단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고, 가능한 묻기 전에 시간을 소중히 얘기하면서 일단 진전하고 전진하고 수행해 나가는 게 맞겠지.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100일쯤 되면 또 전사들 나오거든요. 전사들은 결국에 다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자꾸 이제 100일 단위, 50일 단위, 30일 단위 계획만 세우지 말고 자 그냥 주어진 거를 꼼꼼하게 하루하루 일단 뿌신다는 생각을 가는 게 맞겠지. 자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수능 다가오면 여러 가지 이상한 친구들 많이 나오거든요. 허언 친구들. 무시하세요. 가벼운 사례 들어줄까? 자 우리 6평대 6 킬캠 있죠? 킬캠 시즌 1이야. 발간이 됐어. 발간과 동시에 완강이 돼서 교재까지 일단 다 배송이 됐을 건데 이 발간이 되고 나서 이건 이제 모의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후기가 올라오진 않아. 그냥 모든 강의 마찬가지거든. 약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가를 쭉 제가 검색하고 모니터링 된 거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모니터링 하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쉽대. 이런 글이 굉장히 많았고 그 되게 웃긴 글도 있었거든. 나는 이거 보고 좀 감동받았던 게 뭔가 계속 10대 풀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13, 14, 15, 21, 22 공통에서 틀림. 그럼 마치 이거랑 똑같거든. 아 국어 시험 보는데 아 비문학이 좀 까다롭고 화작이라 그러나 화작은 좀 쉬웠고 문학이 조금 이제 뭐 할만했으나 아 시험 일단 괜찮았고 평가 원서가 아주 좋았으나 50분 컷에 54점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이제 볼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도 초기 일단 평가는 아예 보지도 않고 좀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렵다가 정평이죠. 당연히 어렵지. 자 이거 실전 난이도에 맞추기가 좀 불하는 거야. 왜? 실제 시험이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도 비슷했어요. 작년에도 시즌1 시즌2 어렵다고 난리를 치다 수능 가니까 비슷하게 느껴짐. 그 느낌이 중요한 것을 우리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시즌2는 9월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좀 조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허언증으로 실물리에 모의고사 냄새만 평가하는 이상한 애들, 종이 질만 평가하는 애들, 좀 이상한 애들이야. 아니 실무는 먹는 게 아니야. 이거 냄새 맡고 이게 어떻게 생겼나 보면 안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어쨌거나 이런 건 다 무시하면 되고 자 너만 잘하면 되고 남은 기간 질주하자는 거겠죠. 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니까 열심히 하자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마음가짐. 9월달 시험 보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시간을 일단 잘 설정해서 집중해서 수능처럼 일단 볼 것. 9월달 보고 나서는 제가 또 총평과 해설 강의 해드리겠죠. 자 그거에 맞춰서 또다시 일단은 공부하시고 자 그리고 수학만 하시면 안 되고 국어만 하시면 안 되고 영어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과목 다 골고루 꼼꼼하게 다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올해 키워드는 기출문제 어느 정도 다 봤다고 치면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새로운 문제 너무 많이 줬잖아. 시냅스도 자작이고 드릴도 마찬가지, 드릴 워크북도 마찬가지, 킬링캠도 마찬가지고 자 낯선 문제 계속 풀어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실전 모의사는 정말 실전처럼 시험장에서 실전에서 이렇게 좁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일단 풀어야 되니까 자 이거를 시간을 재놓고 정확하게 일단 푸셔야 돼. 자 우리 다양한 검토를 시키거든요. 검토 의견이 조금 어렵다고 싶으면 우리는 그냥 오케이야. 이는 그렇게 일단 실전 연습이 되니까 자꾸 세어라 내어라 푸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당황스러운 얘기 해줄까? 작년에 킬링 캠프 있어.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죠. 이때도 어렵다고 이게 일단 난리도 아니었거든. 자 어렵다고 욕을 먹었어. 그리고 나서 이거를 베이스로 만든 게 드릴 3이야. 올해 드릴 3 갑자기 쉽대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애들이 갑자기 똑똑해졌을까? 아니야 애들은 점점 무식해만지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 이게 한 시험지에 모여있을 때랑 하나씩 일단은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그 드릴을 풀 때 느낌과 킬링캠 풀 때 느낌이 다르니까 킬링캠은 당연히 시간 맞춰놓고 열심히 푸시면서 점수까지 일단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어쨌거나 이 정도 일단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은 뭐 제가 매년 보지만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이런 생각했거든. 저번 주 토요일이야. 토요일인데 개 더웠어. 근데 제가 좀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개 덥고 날씨도 이제 막 쨍쨍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보다 보니까 어디에 가다가 대치동을 지나갔어. 아 예전에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그 여름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막 덥고 냄새나고 옆에는 자꾸 대고 갑자기 캑캑대고 한 명은 춥다고 담요 덮어 쓰고 있고 그 안에서 200명 300명 들어서 일단 난리를 진짜 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과정도 일단 애들한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수험생들은 감정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을 때 좋을 때 이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좋을 때는 조증 걸린 것처럼 공부하다가 안 좋을 때 공부를 안 하면 망한다는 거야.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 그냥 너만 생각. 그렇다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야. 자 네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남들이 어떻게 일단 하던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네 계획은 네가 맞춰서 일단 가는 게 맞고 자 너네 엄마 아빠보다 제일 너를 잘하는 사람 너밖에 없어요. 그 생각해야 되겠지. 자 아무튼 감정 조절 잘하시고 자 굉장히 힘들 날도 많았을 거고 앞으로도 뭐 더 많을 거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자 그냥 본인 스스로 잘 컨트롤하자가 일단 핵심이 되겠지.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100일입니다. 뭐 이게 뭐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해방되는 100일이 될 수도 있으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00일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일단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 그냥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냥 오히려 일단은 재정비하는 기간과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발판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리고 아예 내가 끊어질 것처럼 힘들면 쉬어도 돼요. 쉬어도 돼. 쉬고 다시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게 계속 하다가 병난다는 거지. 자, 아무튼 잘 조절하시고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 자, 핵심을 정리하자. 9월달 시험 잘 보시고 그 기간 전까지 수능처럼 일단 대비하시고 나서 낯선 문제 푸는 거 절대 자 무서워하거나 피하면 안 된다. 평가는 아무거나 낼 수 있다는 거, 평가스럽다는 거 없다는 거, 실물 내에 없어요. 그냥 이제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모의고사는 푸는 거지 냄새 보고 맛보고 종이 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요 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일단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 정도 일단 얘기하고 저랑 9월달 평가원 당일날 다시 보도록 합시다.